안녕하십니까. 서예를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른바 문방사우론 또는 문방사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도구의 관리와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그 일을 이룩하는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예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지만 예술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체육이라든지 음악 여러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법을 모른다면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기가 어렵겠죠.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이 쓰는 도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라켓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관리할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거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예에 사용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할까 합니다. 대체로 이 서예 도구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해서 문방이란 것은 글을 문 방방자죠. 옛날 공부를 하는 문인들이 거처하는 방을 문방이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대표적인 물건이 뭐랬냐 하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 친구라 하기도 하고 보배다 해서 보배 보자를 써서 사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 수도 있지만은 붓, 벼루, 종이, 먹 이 네 가지인데 말하자면 한자로 표현하면은 지필무견이게 되겠죠. 지필무견. 종이, 붓, 먹, 벼루입니다. 이것을 문방사우 또는 문방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느 것을 우열을 따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주인이 되는 것은 붓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이나 먹이나 벼루는 붓이 잘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체가 다 하나로 굉장히 연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문방구를 관리하는 기본 원칙은 상식적인 것입니다만은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정리 또는 정돈이 돼야 되겠다. 관리에서는 정돈이 돼야 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냐 어느 정도가 여기서 우리가 글씨 쓸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벼루입니다. 벼루가 제일 먼저 나섭니다. 나서고 그 다음에 벼루에 물이 부어지면은 두 번째 등장하는 친구가 먹입니다. 먹이 벼루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죠. 자기 몸을 이렇게 비벼요. 그래서
먹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먹이 다 갈리면은 먹이란 친구는 퇴장을 합니다. 영원히 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종이에요. 종이가 와서 눕습니다. 무대를 만들어줘요. 종이가 딱 눕죠. 그러면 주인이 되는 붓이 나타나서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붓이 글씨를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 쓰고 난 뒤에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관리라는 것은 뭐냐? 벼루에 먹을 썼으면 먹이 남겠죠. 나머지 남는 먹물의 찌꺼기랄까, 그죠? 여묵이 남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찌꺼기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먹물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제거해 주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벼루를 씻어두는 일입니다. 흐르는 물에 두어서 깨끗하게 씻어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벼루 관리법입니다. 이 먹은 벼루의 먹물을 갈면은 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먹물의 벼루에 이렇게 이제 벼루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갈면은 여기에 먹물이 조금 이래 묻겠죠. 우리가 음료를 먹으면 이 입술에 물기가 묻듯이 그래 묻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게 수건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물을 갈고 난 다음에 여기에 먹물이 묻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물이 묻으면 균열이 가고 좀 지저분해지겠죠, 그죠? 우리도 이거 물 묻혀 놓으면 이 입술이 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물을 깨끗이 닦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먹을 갈면 이 먹이 닦는 방식이 일자로 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 쓰다 보면 이렇게 닦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런 것은 힘을 고르게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고르게 줘가지고 먹이 수평으로 닦도록 하고, 갈고 난 다음에 묻은 물은 닦아서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먹은 퇴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먹을 갈고 먹을 간 다음에 벼루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데 이건 아주 이 신경 쓰이잖아, 그죠?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퇴장을 하든지 이쪽에 딱 붙여 놓든지 먹 상자에 놔서 딱 붙여 놓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문방 사오 이외에 여러 가지 좀 부차적인 도구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먹을 갈고 난 다음에 먹을 두는 묵상이란 게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잘 안 쓰지만요. 묵을 두는 그 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을 두는 묵상이란 게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 상자에 나무나 종이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붙여두든지 아예 되도록이면 퇴장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벼루는 깨끗이 씻고 이어서 먹도 갈고 나면은 먹을 깨끗이 닦아라. 그게 벼루와 먹의 관리법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종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역시 전개의 원칙이라는 것은 찢지 말라는 것이죠. 찢지 마라. 종이를 자르는데 침 발라서 이렇게 하고 왼손을 종이를 자르는데 이렇게 된다든지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접어서 칼로 오려가지고 선이 깨끗하게 마름질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는 종이가 구겨지지 않도록 만약에 구겨지면 그 쓰는데 좀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죠. 우리가 옷을
처음 입을 때 다려서 입죠. 구김살을 펴는 거죠, 그죠? 본인도 본인이지만 보는 사람도 좋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찢어지지 않게 구겨지지 않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운반할 경우에는 접는 것보다는 막 둥글게 많은 것이 구겨지지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집에서 사용될 때는 종이를 펴서 두는 방법 있고, 그죠? 장소가 허락하면은 일자로 쫙 펴두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둥근 데다가 이렇게 걸쳐 놓으면, 그죠? 또 좋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뽑았으면은 구겨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종이는 구겨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관리하라 하는 것이 종이의 관리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붓이 있는데, 붓이 이게 주인공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붓털이 많은 우리 동물의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해요. 예민해서 한 번 관리 잘못하면은 복원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벼루 같은 거는 며칠 안 씻으면 다시 물에 넣어 놓으면 원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먹도 조금 삐딱하게 갈리면 좀 힘을 주고 다시 이렇게 원상으로 하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데 또 구겨진 종이는 이렇게 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리미로 다리면. 근데 붓은 한 번 관리를 잘못하면요 원대 복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면에서도 붓이 상당히 최고가예요. 고가라서 붓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쓰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다 쓰고 난 뒤에 그리고 쓰기 시작할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글씨를 다 쓴 다음에 붓에 있는 먹물을 어느 정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세필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물을 흐르는 물에 주로 수돗물이겠죠. 수돗물에다가 붓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씻습니다. 뭐 대체로 한 1, 20초 이렇게 크게 흔들어주면 거의 8, 90%는 빠집니다. 그래서 붓을 어느 정도 먹물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붓을 보관하는 방법은 이렇게 걸어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요. 붓이 이래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또는 이 붓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꽂아두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붓털이 이렇게 뒤로 넘어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대에다가 또는 물론 붓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워두죠. 이렇게 해서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벼루에다가 물을 부을 때 붓을 이렇게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먹을 한 20-30분 내지 1시간씩 가니까 물을 한번 담가 놓으면 붓이 몸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우리가 몸을 푼다 하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뛰어나가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담가 놓고 물에 담근 다음 옆에 이렇게 두면은 털이 이렇게 풀려서 쓰는데 아주 편안하죠. 그런데 그 앞에 쓰고 이걸 만약에 먹물을 안 빼놓으면 이게 꾸덕꾸덕하게 안에 악교가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악교가 지금 이 악교가 있으면 딱딱해져 버리죠. 빨리 쓰고 싶고 하니까 무리한 힘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붓이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면 붓은 버리는 겁니다. 한번 갈라진 붓은 제자리에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을성 있게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두 번만 이것을 안 지켜주면 붓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붓을 쓰고 난 뒤에 깨끗하게 씻어 두시고 쓸 때도 쓰기 전에 미리 물을 적셔서 붓털을 완전히 이렇게 축축하게 된 상태에서 붓을 쓰게 되면 좋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기본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에도 글씨를 쓰다 보면은 이제 부가로 조금 이제 필요한 것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